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 역사 시간입니다. 2학년 여러분 수업 들을 준비 다 되었나요? 오늘은 세도 정치기의 농민의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세도 정치 시기에 정치와 그리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때 우리가 같이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렇죠. 뭔가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왕권이 약해지고 신하들끼리 막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해서 문제가 됐었고, 거기다가 뇌물을 주고 그리고 관직을 사고 팔고 매관매직이 성행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제일 고통을 받았다? 백성들이 제일 고통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죠? 오늘은 그런 세도 정치기에 농민들이 저항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는요, 당연히 세도 정치기니까 사회가 어땠다? 사회가 불안해지고, 사회 불안과 민심은 어떻게 될까요? 민심이 안정적이지 못하겠죠. 안정적이지 못하고 막 흔들리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민심의 동요라고 부릅니다. 동요, 빨갛게 물들었네 하는 어린이가 부르는 동요가 아니라 했어요. 우리가 흔들린다 라고 하는 것을 동요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동요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랬느냐? 일단 첫 번째, 하필 또 이때는 자연재해도 많았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이 많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많이 돌았다. 그래서 사회가 어떤가?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제 가뜩이나 전염병도 돌고 그리고 자연재해도 많고 농사도 안 되고, 그런데 농사도 안 되는데 자꾸 세금은 많이 내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도적대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도적 활동이 많아지게 돼요. 이러한 첫 번째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대외적으로 바다의 서양에 지금까지 서양 이야기는 별로 한 적이 없는데, 서양 선박들, 배가 막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보였거든. 근데 모양이 희한하게 생긴 배가, 서양 배가 막 떠다닌다. 우리가 모양이 이상하다, 모양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걸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양선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양선. 여러분들 3학년 올라가서도 이 양산에 대해서 나오게 될 텐데, 어쨌든 이 서양 선박,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출몰을 한다. 근데 이 출몰하는데 모양이 우리가 알던 모양이랑 같다, 다르다? 달랐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서양이 이상한 나라가 막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된다. 심화되게 된다. 이것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정부는 계속 돈 내라고만 해. 그리고 수령 사또님 와가지고 맨날 우리 괴롭혀.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현실을 의지할 데가 없겠죠. 자, 사람이 현실에 의지할 데가 없으면 어디에 의지합니까? 그렇죠. 신앙에 의지하죠. 근데 신앙 중에서도 일반적인 신앙 말고 보통 어떤 신앙에 많이 빠집니까? 그렇죠. 약간 좀 되게 희한하고 묘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미륵신앙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 미륵신앙은요, 불교 신앙인데요, 불교 중에서도 그냥 이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미륵불을 믿는 거예요. 미륵불. 이 미륵불을 어떤 부처라고 하냐면, 한참 미래에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올 부처를 뭐라 부른다? 미륵이라고 부르는데, 이 미륵이 언젠가 와가지고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하는 미륵신앙. 그리고 여러가지 예언사상, 독특한 예언들을 하는 사상하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는 거예요. 예언서가 이때 하는데, 대표적인 예언서가 뭐가 있냐면 바로 정감록 하는 게 있어요. 정감록. 이 정감록의 대표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이씨 왕조, 조선은 이씨의 왕조죠.
이씨 왕조가 무너지고 정씨 왕조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땠다? 유행했다. 이러한 예언 사상이 유행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새로운 종교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종교의 유행. 새로운 종교가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종교가 있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천주교는요 어디로부터 전래가 됐느냐면 중국으로부터 전래가 돼요. 중국으로부터 전래가 되었다. 처음에는요 뭘로 전래가 한문으로서. 그런데 이게 가다가 어떻게 된다? 나중에 신앙으로 18세기 후반이 되면 누구를 중심으로? 남인들. 우리 사색 당파 중에서 남인들 있죠. 남인들 중에서 뭘로? 학자들이 신앙으로 수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신부 중에서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훈.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로 중국 베이징에 가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온 사람이 바로 천주교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다? 이승훈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천주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조상에 대한 뭐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이게 지내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신분 질서를 부정합니다. 자,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천주교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기독교는 뭐고, 천주교는 뭐고, 개신교는 뭐고 이렇게 헷갈리는데 천주교는 여러분들 교황 그리고 그 신부님 있고 수녀님 있고 그 성당 우리가 아는 성당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 천주교에서 뭐를 거부했냐 하면 바로 이 제사를 거부했어요. 제사 지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어야 될 사람은 딱 하느님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이 아니지. 신 하나야. 하느님만 믿고 하느님만 따르고 하느님한테만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여기 조선에 와보니까 막 조상들한테 막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이제 아무 귀신한테만 절하면 안 된다. 누구한테만 해야 된다? 하느님만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유교 성리학에서 이 조상에 대한 제사는 관혼상제 중에서 이 제사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마지막 그 효도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해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절을 하고 하는 건데 이런 걸 못하게 한다니 이런 뭐가 있다? 불효막심한 종교가 있나 하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거부를 했고요. 거기다가 모든 사람들은 뭐하다? 평등하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좀 독특한 그 당시에 독특한 종교로 취급을 받았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 탄압을 한다. 탄압을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점점 교세는 확장되어 갔다. 확장되어 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교는요, 동학입니다. 동학은 1860년에 창시가 되는데요. 누가 창시했느냐면 최재우라는 사람이 창시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좀 다른 식으로 적을까요? 최재우. 어이입니다. 어이의 최재우가 창시를 하게 됩니다. 이 그 최재우라는 사람은요, 이 천주교가 막 들어오고 서양 세력들이 막 들어올 수도 있고 서양의 이러한 그 사상이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서양 종교인 천주교 그리고 뭐다? 서양 세력의
반대했어요. 근데 반대만 하고 그러면 일반적인 그 조선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 뭐도 있다? 그렇죠. 당시 잘못된 사회 제도를 뭐 해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또 다르죠.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의 이런 거에 반대를 하지만 뭐도 개혁해야 한다? 사회 제도도 개혁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서양의 이 종교에 반대한다. 당시 천주교를 우리가 서학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서학이라고 불렀어요. 서학. 그래서 이 서학에 반대되는 개념을 이름을 뭘로 지었다? 동학으로 지었다. 동학으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 동학의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람은 곧 하늘이다. 이걸 인내천 사상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은 곧 하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결국에 뭘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평등 사상을 담고 있다. 평등 사상. 누구나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평등 사상. 고귀하다. 모든 사람은 다 하늘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늘과 같기 때문에 다 똑같이 고귀하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하는 바람에 이제 정부에서 또 싫어했어요. 그래서 최재우가 어떻게 됐냐? 처형을 당해요. 무슨 죄를 지었다고 처형을 당했냐면 혹세무민. 혹세무민이 뭐냐? 나라를 어지럽히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막 꼬드겨가지고 잘못된 길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세무민의 죄를 가지고 뭐 했다? 최재우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 최재우가 처형되고 나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었어요. 요 다음에 이 제2대 교주 최시형이 교단을 정비하게 됩니다. 교단을 정비하게 되고 그런 결과로 점점 더 교세는 어떻게 된다? 점점 확장되어 나갔다. 정부에서 천주교라든지 동학이라든지 새로운 종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게 평등 사상을 주장하고 현재 사회가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비판을 하고 하면 막 억누를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막 죽이고 못 믿게 하고 있던 그 모이는 집회 장소를 막 없애버리고 막 종교적인 회당을 없애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천주교도 그렇고 동학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어떻게 된다? 교세는 자꾸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3번은요, 우리가 이제 두 차례 농민 봉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크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뭘 살펴볼까 하면 홍경래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홍경래난 1811년 음력으로 11년이고 양력으로 12년인데요. 어쨌든 1811년에 있었던 홍경래난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농민의 저항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걸 먼저 조금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교과서 169쪽 오늘 교과서 몇 페이지인지 얘기 안 했다. 교과서 168에서 169인데 지금 얘기 안 했네요. 자, 교과서 요거고요. 교과서 169페이지에 보면 저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의 부정에 대해서 잘못된 관리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극적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 소극적 방법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소청. 우리 이런 얘기 잘못됐으니까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벽서. 벽에다가 익명으로 적는 거예요. 이 관리 이렇게 뭐시 김 아무개의 사또는 이런 걸 잘못했다 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보는 거야. 그리고 산호. 산에 올라가서 막 불러. 밤에 막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누구누구는 뭔 잘못을 했다, 뭐 돈을 뜯어갔다 하면서 이제 관리의 부정부패를 이제
이제 막 소리치는 거죠. 그리고 거화 밤에 어떻게 한다? 불을 지펴가지고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막 이제 관리의 비리를 외치고 다니는 이런 소극적인 방법도 있었고요. 적극적인 방법도 사실 중요하겠죠. 뭐냐면 일단 납세를 거부하는 거.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안 내는 거야. 세금 안 내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오늘 이야기할까 바로 농민봉기. 농민봉기라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한다? 관할을 쳐들어가가지고 수령을 사또를 끌어내고 막 죽이고 향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이래가지고 아주 폭력적인 방법이죠. 사실 앞에 이거하고 다르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농민봉기인데, 요 시기 우리 세도 정치 시기, 우리가 기억되는 세도 정치 시기입니다. 세도 정치 시기에 대표적인 농민봉기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인 홍경래의 난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홍경래의 난은요, 원인을 살펴보면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일단은 세도 정치기에 보다 사회적인 모순이 있었다. 즉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 있죠. 뭐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뭐 등등등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서북지방. 우리가 서북지방이라고 하면 주로 평안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평안도에 대한 차별을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 보는데요. 그 평안도가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지 알죠? 지도를 좀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 요 지역이 평안도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서북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옛날부터 뭐가 있다? 중국과 가까워. 특히 만주와 가까워. 그래서 외침이 많은 곳이에요. 외침이 많고, 여기 고려시대 때 막 이렇게 이 지역에서 난이 많이 있었어요. 멸청의 난부터 시작해서 많은 난들이, 이장의 난들, 난이 아무튼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일찍이 성리학이 들어와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양반 사대부가 형성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이 열심히 그곳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던 건데, 이제 성리학이 늦게 보급이 됐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다? 차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별에 반대해가지고 일어난 게 뭐다? 홍경래의 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홍경래도 몰락한 양반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고요. 전개를 보면 뭐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겠죠. 그러면서 다양한 세력,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들도 참여하고 농민들도 참여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평안도 지역에 광산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광산 노동자들도 굉장히 참여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요 많은 지역, 넓은 지역을 이제 차지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내리 분열로 인해서 이제 힘들어지다가 어떻게 됐냐? 정주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한다? 패배, 반군의 패배라고 만족죠. 패배하고 맙니다. 약 그 항전을 이 정주성에서 약 한 100일 정도 했다고요. 100여일 정도 했는데, 이 정주성 싸움에서 이제 1917명, 그러니까 완전 아이들 제외하고 어른들이 1917명이 잡혔는데, 끝까지 저항하다가 잡혔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관군이 처형을 해버렸다. 그래서 사실은 좀 굉장히 악명 높은 그런 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뭔가 뜻을 가지고 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임술농민봉기. 이 임술은 앞에 있는 홍경래난 같이, 홍경래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근데 임술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1862년이 임술년이었기 때문에 이 해에 일어난 농민봉기라고 해서 임술농민봉기라고 부릅니다. 자, 이 임술농민봉기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진주
진주에서 시작했어요. 진주 밀란 혹은 진주 농민농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거는 세금, 그러니까 수치 체제와 관련, 삼정과 관련에 대한 뭐다? 불만을 가지고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게 바로 임술농민봉기인데요. 이 임술농민봉기는 어떻게 된다? 나중에 진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전국으로 확산되니까 이제 국가에서 봤을 때 이런 거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구나,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삼정이정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야 너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삼정 때문에 정말 힘들었구나, 문란을 힘들었구나, 이렇게 도와줄게, 우리가 한번 개선을 해볼게 라고 했으나 결국에 성과가 없었다. 성과가 없이 끝나버리면서 계속 1년 동안, 약 1년 동안 전국 단위에서 계속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이러한 그 농민봉기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의의. 어떤 의의를 가지겠습니까? 그렇죠. 농민의식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농민들이 우리가 그냥 시키는 대로 세금 내라고 세금 내고 뭐 하라고 뭐 하고 이 수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겠구나, 우리도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세제도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농민들이, 우리가 세금을, 이 농민분들이 얘기했던 걸 들어보면 이 세금이 너무 많아요, 줄여주세요, 이 세금을 좀 안 걷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이 조세제도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조세를 거두세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사토가 우리는 너무 괴롭혀요, 우리 정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치를 좀 똑바로 하세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정치 제도가 이런 게 잘못됐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바꾸세요 라는 이런 구체화된 개혁의 내용, 개선의 내용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68페이지에 보면 천주교와 동학이 탄압을 받은 이유 해서 여기 천주교와 동학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고 밑에 글을 읽고 당시 왜 조선 정부에서 이들을 탄압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 탐구를 보면 홍경래의 난 원인과 참여 세력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놓은 내용을 같이 보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주제 탐구의 내용을 읽고 댓글에다가 답을 남겨주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도 정치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그 세도 정치에 대한 농민들의 항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선 후기까지 정치사는 싹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문화사에 대해서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2시간 정도 하고 나면 우리가 조선 한국사 파트가 다 끝나거든요. 다 끝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삼국의 형성부터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료로 공부했던 그 부분을 선생님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수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했고요.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그렇게 합시다. 알겠나요? 안녕.